구독, 좋아요. 네, 문서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서 EU랑 딱 타결하고 자기 백악관으로 자기 오피스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한테 한국과 관세 협상 내일 끝납니까? 그러니까 안 끝날 걸 이러고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보셨죠? 예, 봤는데 이런 말은 지금 조금 약간 귀여우시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귀여워.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심각한 거지만 네. 예, 벽에 기대서 이렇게 그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관세 협상이 실이 얼마 안 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여의도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정부가 이거는 근데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그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 대미 그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여의도발 찌라시도 사실 저도 네. 여러 개 받아봐서 별게 다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뭘 주기로 했니? 맞아요. 뭐 네. 액수가 얼마냐 하는 그렇죠. 거 사실 신뢰할 수는 없는데 맞죠. 카더라식으로 막 돌아요. 네,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국 증시나 환율 시장도 다 지금 초미의 지금 관심사가 이거 맞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왔는데 점점점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는 네. 게 어쨌든 우리는 보니까 한 2천억 불 정도를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루트닉 그 상무부 장관이 이야기했거든요. 최종 그냥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건데요. 그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닌 거 안다. 그냥 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닦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니까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한 4천억 불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일본이라든지 EU가 했는 거랑은 좀 비슷한 규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모르죠. 그냥 네. 이것도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협상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번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과 싸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세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쓰기 좋은 건 사실 그 소고기 수입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원할 수밖에 없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관세 그때 광우병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점심에도 뭐 미국산 소불고기 먹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 그러면 소고기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방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하기에는 그들이 예전에 했었던 그 광우병 선동이 걸림돌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경우가 투자금 관련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그 금융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5천억 불 내에서도 금융 지원이 상당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 뭐냐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그 방산 관련 부분 그다음에 원전 관련 부분을 수출할 때 왜 금융 지원을 해주냐,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주는 거 아니냐. 누가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그랬어요? 네. 체코 원전할 때 네. 계속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호구 계약이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다 지어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원래 그 원전을 지을 때는 거기 기본 항목에 금융 지원 그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좀 지원금 그 흔히 말하는 점수를 높게 받았거든요. 프랑스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코 걸 가지고 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할 때의 대출이나 이런 여러 네. 가지 있어서 혜택을 맞죠. 제공하는 것처럼 첨단 산업 그렇죠. 기업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금융 패키지가 원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무슨 공짜로 줍니까? 그쵸.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 장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길게 가면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이제 유럽에게 지원해 마샬 플랜 때도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우리 돈 다 빌려줄게. 대신 우리 기업 거 써. 우리 기업을 거기 참여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은 다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금융 지원이니까 이자를 받을 만큼 다 받고, 거기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자국의 흔히 말하는 그 기업들을 거기 참여도 시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만약에 미국에 4천억 달러를 네. 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는 4천억 달러 투자받기로 했다면서 미국이 부유해진다라고 일단 미국 국민들에게 그렇죠.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 4천억 달러가 어떻게 된 건지를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뜯어보면은 그렇죠. 이게 그냥 서로 양국이 거래 규모가 이렇게 커져서 그걸로 서로 윈윈하는 이 맞아요. 거래를 만들어 놨으면 4천억이라고 하는 게 액수가 크다고 해서 이게
근데 그 그렇죠. 액수만큼 뜯기는 게 그렇죠.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뜯기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예. 왜 민주당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얼마를 하면은 미국에 뭐 얼마 뜯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EU나 그러면 일본이 바본 거죠. EU랑 일본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디테일함을 보면 절대로 EU도 흔히 말하는 그렇게까지 손해가 아닌 거고 일본도 그렇게까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EU랑 지금 일본이 모범 답안지를 보내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활용을 못하는 건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대의를 생각해서 네. 과거에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도 저는 지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투자금 자체를 못 만들어요. 예,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융지원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냥 잘했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들이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면 협상은 뒤집어지겠죠. 안 될 겁니다.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니멈이 2천억 불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무조건 더 써내라라는 쪽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협상은 좀 어려울 건데 이거는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대기업들이 다 쉽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다라고 일단 네.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더 해주시면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를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숫자를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근데 네. 그걸 지금 잘 스스로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과거에 윤석열 정부를 깎는 걸 본인들이 흔히 말하는 스스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구 잡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본인 네.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지금 호구 잡혔냐?가 되니 그게 껄끄럽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무조건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대기업 지금 이번 또 뭐 재벌 뭐 해체 이야기는 하지만 제일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재계 원투펀치 보냈잖아요. 그쵸.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협상을. 아니 처음부터 보냈으면 훨씬 더 협상이 쉬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미특사에 네. 김종인이니 이현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차라리 정용진 보내고 맞죠. 예, 바로 그때 보냈었어요. 트럼프 큰아들 만나면 네.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맞죠.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해 체면 차리다가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재계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 생각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네. 정말 더러서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또 나와요. 왜냐면 지금 여당이 이재명 정부가 반기업 3법이라 해서 저 속도전하고 있어요. 일단 노란봉투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지금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맞불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여태 그러면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말로만 친겨 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관세 전쟁 와중에 저렇게 반기업 3법 속도 낼 수 있는 거냐. 재계에서도 그렇고 뭐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저 이중적인 것 때문에 복장 터진다 지금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죠. 진짜 네. 이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 네. 우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거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도분들이 제가 이제 요즘에 여의도 저희 이제 네. 매니저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재명 정부를 이제 지지했던 분들이 요즘에 자꾸만 철회를 하고 있거든요. 또 유명한 또 이제 핀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도 네. 계속 좀 철회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요즘에 오히려 그 비난 영상도 많이 올리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물어보거든요. 저렇게 될 줄 몰랐냐고. 아니 저렇게 할 줄 몰랐냐. 네. 아니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냐. 근데 이제 그분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몰랐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했죠. 그거는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다. 그거 지금 거기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분들이 조금 더 개몽이 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뭐 반대 의견을 많이 내시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으로 뭐 코스피 3천이 끈다라고 이야기 뭐 5천을 네. 끈다고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저기 지금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안 갑니다. 법인세는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아니 일단 법인세를 도로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조세를 정상화하는 거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프레임 싸움을 잘해요.
정상화가 아니죠. 근데 인상인데 네. 이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정상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게 비정상화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는 감세를 해서 법인세를 낮춰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만 지금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비정상화지만 그들은 프레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게 들리니까 그걸 정상화라는 프레임 싸움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도 프레임 싸움으로 가야 돼요. 그들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설득하려고 하면 네. 안 돼요. 그들은 네. 합리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프레임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한번 그 네. 미셸 유행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총선 전에 금투세로 엄청나게 흔히 하는 네. 이슈가 됐었던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물러섰어요. 근데 왜 물러섰냐면 그러면 그들이 민주당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게 그러면 그래 내가 설득됐어가 아닙니다. 그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씌웠냐면 금투세 이꼴 제명세였거든요. 그 프레임 자체를 금투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이거 그럼 제명세야 다 된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그 세금을 때리는 사람의 이름을 달아버려야 맞죠?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 싸움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조세의 정상화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는 그럼 이건 제명세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전사들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걸 저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은 또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산재가 반복되면은 주가를 폭락시켜요. 주가 폭락을 시켜요?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주가 조작 아닌가요? 저게 주가 조작. 아니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옵션을 하나 보네요. 선물을 해서 매도 포지션을 공매도를 쳐놓고 네. 주가 폭락시키려고 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셔서 코스피 5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코스피 5천 뭐 TF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의원들 재산 목록 한번 쭉 보십시오. 주식 없어요. 다 부동산 몰빵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나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흔히 말하는 네. 이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분들 중에 분이 이소영 의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물며 그렇죠. 그 이소영 의원도 주식이 없어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코스피를 5천으로 올리려고 할까요? 차라리 부동산 올라가는 게 그들 입장에서 더 좋은 게 아닐까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뭐 징벌적 그 배상제 또 때리겠다 그러고 그 기업을 향해서 저렇게 철퇴가하는 것만 드립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초의 노조 출신 민노총 출신의 노동장관으로 주목을 받았던 지명 당시부터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을 적극 홍보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성장법이다. 또 뭘 어떻게 성장한다는 저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대화촉진법이다, 상생법이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성장법이래요. 그러면서 기업을 향해서 혁신의 계기로 삼아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노조의 성장이겠죠. 노조는 성장하겠죠. 노조는. 그리고 저거 되면 저 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네.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장기적으로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저 노조 협상을 하기 위한 전문 팀이 꾸려질 건데 그 팀은 누가 꾸려갈까요? 당연히 민주당 인사들과 그다음에 민주노총 출신이 그걸 꾸려가겠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런 협상팀을 꾸리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민주당 카르텔이랑 뭐 연결고리가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거를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번 정부는 친미 정권 같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반미 정권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좋은 기업을 미국으로 자꾸만 보내주잖아요. 야. 지금 현대도 가고 포스코도 가려고 하고 삼성도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으로 보내주니까 사실 미국 주라는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건 친미 정권이라고 보는데 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도 유럽 뭐 상공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미 이제 상공이도 그렇고 일단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면 나간다. 네,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잖아요. 그 회사가 나가면
그냥 그 뭐 땅 다 내놓고 있는 거 시설 다 내놓고 그냥 나가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매각 절차를 거쳐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매각을 어디에 할까? 우리나라 기업이 해주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 기업이 해주겠죠? 조금 헐값에. 그러면 그걸 누가 인수를 할까요? 미국 기업이 다시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들어올 거예요. 야.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 관련 부분을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의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중국이 메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중국 기업은 노란봉투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잖아요. 그럼 저는 노란봉투법을 제가 보기에는 없앨 것 같아요. 폐기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일단은 쫓아내고 그 자리를 다른 중국 기업들로 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서 법을 바꾸지 않을까?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펼쳐보는 상상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노란봉투법,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연합뉴스 톱 기사는 이런 거예요. 관세 협상 지원위 에서 재계 총수들이 미국에 총 집결했다. 현지 네트워크로 투자 의지를 알린다. 지금 제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 이러고 있는데 단독 기사로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중앙일보. 여당 민주당이요. 현대차 현대제철에다가 파업 노동자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 그러니까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 취하하라. 아니 지들이 뭔데? 아니 노란봉투법이 벌써부터 이러는데 하고 있어요. 예, 벌써 지금 노란봉투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네 노란봉투법. 예,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정의선 회장이 거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진짜 현대제철도 이미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대제철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미국이 제철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네. 중국이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철강을 팔기가 굉장히 유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면 이 철강 제철소가 있었던 게 좋았는데 거기에 하물며 우리는 또 산업용 전기도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철소를 잘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쇠를 쓸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번에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 글로벌 전체적인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당분간 쇠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미국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쇠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가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전력망 공급을 하잖아요. 원전 계속 짓고. 그러면 전기료가 싸지거든요. 지금 또 산업용 전기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싸요. 야. 세금도 우리나라보다도 싸요. 아니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 올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흡족한데 이번에 이제 그게 바로 그 테슬라하고 네. 그 계약이 전해져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다 살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테슬라가 결국에는 놀고 있었던 네. 미국의 맞죠.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에 맞습니다. 테일러 수십조 원을 네. 수십조 원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 뭐 평택 반도체 이런 게 아니라 미국 텍사스 공장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X에 그런 말 남겼잖아요. 우리 집이랑 가깝더라. 우리 집 앞이다. 그래서 자주 갈 수 있겠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일일이 다 또 그 공정에 대해서도 의견도 내면서 바로 옆집 드나들듯이 삼성전자에다가 요구도 하고 주문 제작도 요구하고 이러는 거 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거래가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평택 그러니까 P4 라인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P4 라인이 나오면 HBM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 이제 그 D램에서 원C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오는 D램 중에 굉장히 이제 선단 공정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미국 공장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자꾸만 계속 말씀이지만 그러면 안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상속세, 징벌적 상속세에 그다음에 지금 이 법인세까지 인상을 해요. 거기에 전기료도 비쌉니다. 거기에 노동 환경도 극악입니다. 당연히 나가라고 하는 거죠. 안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국 기업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애국자들에게
갑자기 재벌 프레임을 씌워서 이 뭐든 뭐 주식 재벌이든 뭐든 재벌 해체라고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국은 뭐 개미 투자자들이 이 증시 관련한 게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하니까 최소한 뭐 미국 주식 시장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하자. 이 민주당은 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도 다 미국처럼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 좋은 것만 그 쏙쏙 빼잖아요. 야, 참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또 이재명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 뭐 기업을 막 때리다가 또 오늘은 갑자기 뭐 기업 배임제를 완화하겠다 하면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겠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이재명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계속 이제 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친기업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한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안다라는 거. 그냥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그러고 네. 있어요 지금도.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하는 걸 보면 네. 그냥 그 관세 협상보다 그 8월 15일 날 국민 취임식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야. 제 생각엔. 참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 또 여러 개 짚어주셨는데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당이 일단 자기들의 과거를 부정해야 좋은 협상 결과물 얻어낼 수 있을 텐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한들 일단 국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재계가 총출동해서 관세 협상을 위해서 총출동했는데 돌아온 건 반기업 3법을 비롯한 줄줄이 그런 법들이더라. 뭐 이런 말씀까지 주면서 핵심 딱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